네, 안녕하세요. 이 중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사면초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북한 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을 계속 가져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 그래서 핵무장 북한을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멈칫거리고, 이 낌새를 또 북한이 알아차리고 반발하고, 그 반발하는 틈을 노리고 러시아가 끼어들고 뭐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사실은 추정됩니다. 이 같은 스토리는 이제 백모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인데, 뭐 제가 하는 거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한번 이 좀 약간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추정을 오늘 같이 즐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중국이 이게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은 뭐 일단 기본은 그 전체주의 코드 두목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전체주의 코드는 내부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를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썼죠. 제가 한번 인용했었는데 짧으니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중러북이 전체주의 코드는 외교, 정보, 군사의 상호 협력을 늘려가고 있지만 서로 깊게 불신하는 관계이다. 미국을 세계 1위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라는 목표는 공유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은 러시아에 직접적 무기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체주의 코드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나토와 같은 수준의 상호 운영성 혹은 상호 방위 체제에는 까마득히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은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세를 보인다. 미국과 유럽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것과 러시아를 부추기는 것은 유럽에 대한 미국의 동맹관계가 건재하는 한 양립할 수 없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세라는 용어까지 만들었죠. 이거 번역하느라고. 스키조프레니아 혹은 스키조프레닉 셀프 컨트래딕션 신드롬, 그래서 SSCS라고 이름을 붙였죠.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 아래부터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리고 왼쪽이 오른쪽 위를 살펴보면 이 중국의 그 경제는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쌓이고 나니까 공산당 독재 권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심력을. 그래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 모순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스티븐 커킨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글로벌 경제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도 밥 주는 손은 안 무는데 중국은 밥 주는 손을 물어뜯어서 잘라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자기 모순이죠. 예, 자가당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는 중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분단을 마르고 닳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안정화시켜서. 그러려면은 북을 핵무장을 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실패 국가를 핵무장을 시켜놓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게 어디로 튀어서 어떤 사고가 날지.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 분단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핵무장시켜서 중국이 나중에 타이완이나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매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모순이죠. 그 다음에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는 방금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언급했듯이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게 하려고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푸틴을 부추긴다고요.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존재 자체가 자가당착 증후군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자, 중국이 이런 사정이란 말이에요. 이 기본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은 사면초가에 이르렀죠. 국내 경제는 하나는 이제 지방 재정이 완전히 붕괴를 했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이나 이런 건 완전히 뭐 손을 못 써볼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소비 위축에 의해서 경제가 어떻게 해치고 나올 길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은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러니까 첨단 제조업, 걔들 말로 신품질 생산력이라고 표현되는 분야, 그 분야에다가 돈을 쓸어넣고 수출에 쓸어넣고, 뭐 그러니 이게
제대로 이제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사면초가입니다. 사실은 사면초가로 이제 위기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희한한 그런 증상들이 보이고 있죠.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5월에서 6월 달에 취한 조치인데 밝혀지기는 이제 3개월 지난 8월에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영화 드라마를 불순 녹화물,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화 드라마랑 같은 급에 놓고서 단속을 시작을 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최근 중국의 영화, 드라마 등을 불순 녹화물 목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28일 북한이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쯤 지정한 불순 녹화물 목록에 남한 노래와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중국, 인도, 러시아의 영화와 드라마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겨냥은 중국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중국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봐 인도, 러시아까지 포함을 시킨 거죠. 뭐 북한에서 인도 드라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러시아 드라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제이크 셀러반이 이제 그 중국을 방문을 했죠. 이제 방문 끝났을 겁니다. 화요일 날부터 시작했으니까 2박 3일인가 방문했거든요. 이 제이크 셀러반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유샤 이 사람이 이 장관이 이제 대만과 꿍꿍이 음모 짜지 마, 그러니까 컬루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대놓고 경고를 했어요. 사실 울부짖는 소리죠. 예, 컬루전이라 그럽니다. 네.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장유샤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만나가지고 대만하고 꿍꿍이 음모 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남중국해 충돌은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찰기가 일본 영공에 사상 최초 침범했습니다. 이거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다루고 또 다루면은 한국은 중국과 요새 관계가 좋아지는데 일본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좀 이상한 조잡한 관점에서 다루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한국한테도. 8월 27일 사상 최초로 중국 정찰기 일본 영공 침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영공 침범을 중국 비행기가 한 적이 있어요.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 해양국 항공기가 한 번 했었고요. 또 한 번은 중국 회계국 무인기가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둘 다 군용기는 아니었어요.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이번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성명까지 나왔는데 참 뭐 거의 뭐 이제 살인자가 피 묻은 칼 들고 저는 찌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칼이 막 앞으로 가서 사람 찔렀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화법으로 말을 해요. 우리는 외국 영공을 침범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래요? 막걸리래요? 게다가 이 날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석해 주면 중국 군부 안에 매파가 이를 저질렀다. 뭐 그렇게 이쁘게 봐줄 수는 있는데 뭐 중국 그나물의 그 밥이지 무슨 중국 안에 매판이 무슨 비둘기판이 가릴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인데 권력을 탐해서 수시로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시진핑이 처음 등장할 때 미국은 시진핑이 중국 인민해방군 매파를 제어해 줄 걸로 기대를 했죠. 그건 2013년 초에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그만둔 직후에 골드만삭스 임원들을 데려다 놓고 한 비공개 강연에서 중국 안에 매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시진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시진핑은 나는 비둘기야. 보실라이 같은 그런 흉악한 그런 극좌도 아니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 시그널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천만에 그런데 무슨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야. 권력 잡고 나서 권력 게임 하려고 완전히 매파 게임 했지. 그러니까 중국은요, 이제 중국 비둘기 같은 얘기를 제가 오늘 하거든요. 그럼 중국이 과연 리더십이 비둘기가 됐냐? 믿지 마세요. 걔들은 비둘기 됐다, 매파 됐다, 비둘기 됐다, 매파 됐다가 한 0.01초 만에 변신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아무 책임이 없어요. 중국 인민에 대한. 권력 게임에만 눈이 벌게요. 권력 게임에 유리하면 이 순간에 비둘기하고 권력 게임에 불리하면 저 순간에는 매하고 그런 애들이에요. 단지 매 비둘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렇게 동요할 때 그 동요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핵을 저걸 계속 밀어야 돼. 저거 주저앉혀야 돼. 북핵을 주저앉혀야 돼. 밀어야 돼. 이걸 동요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가 없다. 이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독일 국영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드미트리 알페로비치. 이 사람이 최근 몇 달 전에 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킨들로 사가지고 한번 차분할 때 읽으려고 그러는데 벼랑 끝에선 세계라는 그런 제목의 뜻이죠. 그런 뜻의 제목이죠. World on the Brink.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러시아 출신이고 10대 초반에 이민을 왔고 부모를 따라서 그리고 그 조지아텍에서 소프트웨어를 했고 보안 소프트웨어로 큰 돈을 벌었고 그리고 나서 그 보안 소프트웨어를 하니까 이제 방산이나 이런 데랑 관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나. 큰 마음을 먹고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는 계속 했겠죠. 글로벌 군사지정학 컨설턴트로 나섰어요. 굉장히 근데 스마트해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독일 그 국영 방송이 난 우리나라 KBS나 뭐 이런 데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 아리랑이나. 예, 원격 인터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그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 제이크 설리반의 방중에 관해서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ese President Xi hailed the traditional friendship between China and the U.S. I asked Dmitry Alperovich, founder of the think tank Silverado Policy Accelerator and author of World on the Brink, if he thinks this is an accurate description of their relationship. No, not even close. Look, the reality is that we are in a new Cold War with China, as I argue in my book. China knows that. The United States knows that. Even Jake Sullivan, his press conference, even though he didn't use the words the Cold War, talked about the need to manage this competition with China. 네. So this was not a friendly meeting by any stretch of the imagination. Even Jake talked about this being a tough conversation.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진핑이 뭐 미국과 중국 사이는 우호 관계가 뿌리가 깊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얘기를 했다 그래도 전혀 아니다. 이거는 신냉전 계속 가는 거다. 이 사람은 이제 오늘 제가 번역한 대목엔 없지만 이게 신냉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냉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냉전을 냉전답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전쟁 터진다. 열전 터진다. 냉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제이크 셀리반 거기 왜 갔는데 왜 그렇게 사람 많이 만났는데 예, 그 얘기를 합니다. Well, very important because this is a very dangerous time. We are a world on the brink. And the reality is that during the first Cold War, of course, we had numerous conversations with the Soviets. We had arms control agreements. We had a variety of other fora in which we've discussed issues and tried to get the other side to understand our position. And that is exactly what we're doing here. Jake Sullivan was very clear. This was not about trying to get the Chinese to do something that they do not want to do. They realize that would be futile, nor is it about changing U.S. policy and changing the way that we think we need to pursu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But it is about trying to explain the issues that both sides are concerned about to try to avoid misunderstanding and miscalculation. 예,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국방장관 사이에 핫라인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희가 워낙 거칠게 노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한판 붙어. 너희 뭐 항모 하나 격침된다든지 구축함 하나 격침된다든지 뭐 이런 일 생기는 거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오해 혹은 계산 때문에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채널을 구축하려고 제이크 설리번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지금 신냉전이 가파릅니다. 예, 참 가파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대만 해협이 충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 전술적 관점에서 보면 남중국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Well, in the mid to long terms, I believe that the Taiwan Strait is really that regional flashpoint that can bring China and the United States potentially into a new war, a war that we haven't seen on the scale since really World War II, and we need to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try to avoid it. But in the short term, there is potential for destabilizing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where you have these confrontations on an almost weekly basis now between the Filipino Navy and the Chinese Navy, the Filipino Navy. 네, 여기서 한반도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힘이 세고 한미일 그 삼국 체제가 강력하고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그리고 한국이 워낙이 중요한 군사 요충지. 다시 말하자면 베이징을 아주 정면으로 정조준하는 군사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풍의 눈처럼 태풍의 눈은 고요하잖아요. 오히려 비켜서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무슨 뭐 친일파 타령하면서 일본 전쟁의 그 포탄을 뒤집어 쓰고 싶어가지고 환장하는 사람들이죠.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중국 견제해야지 당연히.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중국이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 러시아랑도 이제 그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 러시아, 북한 다 계산 속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푸틴이 방중을 해서 뭐 우리들의 무슨 파트너십에는 어쩌고 저쩌고 뭐 또 파트너십 엄청 강조를 했죠. 동상이몽이에요. 이게 지난 5월에 푸틴이가 방중할 때요. 뭐 말하자면 우리를 치면 뭐 무슨 산업자원부 장관 뭐 재무장관 뭐 이런 식으로 쫙 다 끌고 갔어. 무슨 저기 그 가스회사 사장, 석유회사 사장 이렇게 다. 그 푸틴은 이제 노림수가 뭐였냐면 특히 시베리아 가스관,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2호선 이런 것들이 노림수죠. 또 무기 지원도 좀 공공연하게 받고 싶고 또 이중 목적 부품, 그러니까 무기로도 쓸 수 있고 민수로도 쓸 수 있는 거 이거 부품 수입도 좀 확대하고 싶고 뭐 이런 게 노림수인데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딱 하나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큰 고양이 보호구역 세계 최초. 그거를 중국의 만주 북부, 그 다음에 극동 시베리아 이렇게 해서 만들기로.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과 대형 동물 보호구역. 그러니까 호랑이와 범이에요. 우리가 범을 호랑이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범은 이게 범입니다. 우리가 범이 한반도에 이제 거의 멸종돼 갖고 범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범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 그 산에서 범을 만나면 그래도 잘 개기면 살아요. 호랑이는 죽지만. 예. 범 중에 좀 몸집이 작거나 좀 약한 애는 사람이 버틸 수가 있어요. 잘 하면. 근데 호랑이는 죽죠, 만나면. 그래서 호랑이와 범을 이제 여기선 영어로는 이걸 극동 레오파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극동 표범이라고 불러요. 극동 표범. 우리는 이거 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호랑이와 범을 보호하는 그 큰 고양이 보호구역 Land of Big Cats Reserve를 중국과 러시아에 겹쳐서 설치하기로 서명한 거. 그게 유일한 성과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꼭지가 돌죠. 꼭지가 돌아가지고 북한과 군사동맹을 다음 달 맺어버렸지.